직업계고 선생님들은 과거에는 공무원 준비반 이용해서 이 시험을 위한 준비했던 특수한 학생들이 붙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수능 공부하던 학생들이 척척척 붙는 경향이 생길 수 있겠죠. 나중에 시험 수능 치자마자 바로 첫 시험 이렇게 한번 쳐봐. 혹시 너 공무원 될지 아니? 이런 식으로 가이드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진학계 빅데이터 우리 오승현 선생님과 함께라면 뭐 이런 거 걱정이 없어요.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로 차별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모두 필요한 도서, 전국 500개 교회에서 사용 중인 학종준비 해결책, 학생부 바이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키트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티타임 호스트 친절한 동존씨. 자, 오늘도 어느덧 수요일이 찾아와서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간만에 좀 신사적으로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잘 어울리나요?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시는 오승현 선생님이 자켓을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좀 따라해봤습니다. 좀 탐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께는 어떤 선물이 있느냐? 우리 직업계고 선생님들이 지금 계신데 우리 직업계고 선생님들께서 정말 1년 동안 수업을 그냥 다이렉트로 쫙 진행할 수 있는 이 취업 진학 포트폴리오, 요걸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워크북이고요. 취업 진학 포트폴리오로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비하자 대입 면접부터 진학 준비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걸 담고 있으니까 요것만 있으면 수업 걱정 끝! 이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팀메이트 한번 오승현 선생님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번에 100회 특집 때 가장 많이 등장한 선생님이 누굴까요? 했을 때 오승현 선생님이 5번 등장으로 제일 많은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승현 선생님과 저희는 또 그 진학에 대한 콘텐츠 에브리띵도 조금 저희가 콘텐츠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대학의 교수님들을 만나뵈면서 도대체 이 학교는 뭘 배우는가? 이 학교는 배우고 난 뒤에 어디로 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고 계셔서 저희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 오승현 선생님 등장하셨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 대해 폴란드어과도 얼마 전에 업로드가 돼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직업계고 선생님들이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직업계고 선생님 아니더라도 일반고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중학교 3학년 진학 지도 차원에서 한번 취업 연계해서 우리가 진학을 어떤 식으로 지도하면 좋을지 포커스를 취업 연계 진학에 맞춰서 한번 지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짜 이 진학계에 저는 항상 얘기해 오승현 선생님을 정말 진학 캐스터 그리고 진학계 빅데이터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정보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 시작합니다. 작년에 12월쯤에 요 강의 한번 진행했는데 강의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지는 않기 때문에 좀 작년 내용보다는 새로 들어간 내용 위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9급 공무원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직업계고 선생님들은 잘 아실 텐데 지역인재 9급 채용이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직업계고 선생님들 어렵지가 않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직업계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라고 알려줘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작년 기준 인원 제가 쭉 이렇게 화면으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게 가이드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특성화고 오지 않은 학생, 마이스터고 오지 않은 학생은 지역인재 9급 들어가려면은 폴리텍 대나 ICT 폴리텍 대나 농수산대 나와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여기서는 직업계고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균 비학점 이상에서 학교에서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만 하잖아요. 근데 대학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힘들어요. 물론 공무원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쭉 정리해놨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뒤에 넣어놨는데요.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공무원 선발 방식이 조금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 부사관. 민간이 붙어 있습니다. 민간이 부사관이 되는 방법 중에 병으로 입대를 해서 중간에 우리 말뚝박
섞는다고 하죠. 그렇게 되는 부사관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그냥 민간인이 다이렉트로 부사관 되는 방법을 민간 부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직업계고 학생들은 바로 고3 때 바로 중간중간 시험 있는 거 쳐서 들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직업계고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험 응시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전보다 군인에 대한 인기가 조금 빠지면서 특수병과가 아니라면은 시험 단기간에 준비하면은 웬만큼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 많이 내려와 있고요. 또 하나 예전에는 입대하는 것도 어려운 고민이었지만 장기 복무로 전환되는 것도 고민이었잖아요. 최근에 장기 복무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로로 내가 약간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면은 어차피 남학생들 특히 군복무를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부사관을 통해서 군복무 하고 나서 대학 가는 방법도 하나의 코스를 고려하거나, 장기 복무가 예전보다는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까지 주소가 좀 복잡해서 학생들 상담할 때 바로 이렇게 QR코드 눌러서 갈 수 있게 해놨고요. 자, 요것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배움 카드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자격 요건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이 가능 요건이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되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생님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안 되죠. 또한 졸업 예정자 이외 학생들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고3은 돼요. 그리고 졸업이 2년 안쪽 남은 대학생들도 돼요. 즉 전문대 입학한 학생이거나 4년제 대학 입학한 학생 중에 3학년부터 학생들은 내일 배움 카드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지대하는 학생들,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3 학생들 중에 너무 상위권이 아니어서 중위권이거나 그 이하 학생들 중에 뭐 직업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미용 공부하려는 학생들,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으라고 해서 이걸로 해서 학원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고3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런 안내해줘갖고 학생이 뭔가 생각해볼 여지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게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검색할 때 좀 잘 안 나오실까봐 두 개의 이름 다 넣었어요. 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1유형, 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2유형해서 취업 관련 활동에 참여를 하면은 구직수당 받는 거, 이것도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갖고 가져왔고요. 진학 관련해서 연계해서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많이 넣었는데요. 최근 채용 환경을 잠깐 보자면은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고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학생들이 점차 많은 답했던 게,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니까 신입 채용 기회가 좀 없더라. 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더라. 그리고 채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감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야지 너희들 대학 가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 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서류 전형 합격률이 28%. 숫자로 표현하기 좀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6번 지원하면 그 중에 서류는 1.7에 통과돼. 근데 그 작년도 22년도까지는 35%였는데 이게 조금 더 어려졌죠.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전형 합격률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도 좀 안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생각보다 서류가 많이 통과 안 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넣어봐. 자꾸 넣어봐야지 그래도 도전을 해야지 합격도 하니까, 이런 거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차 시간제 취업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본에서 그런 거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뭐죠? 프리터족이라고 알바로 생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우리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점차 아예 이제는 정규직으로 길게 가는 취업보다는 학생의 선호에 따라서 MZ세대, Z세대, 어린 시대일수록 시간제 취업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 방향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점차 그런 것도 실제로도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방향이 있고요. 근데 시간제 취업이라고 하니까 뭐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과외,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그러니까 파트로 일하는 이런 취업 패턴이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취업 지도를 어느 정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대 특성화고 예전보다 자꾸 학력 완화 사회를 가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학사를 필요로 하던 쪽이 전문학사, 전문대만 나와도 충분한 상황, 전문대를 나와야 됐던 상황은 고졸로 충분한 상황, 이런 식으로 좀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학력이 완화된 분야라면은 굳이 대학을 학사를 갈 필요가 없거나 전문학사 갈 필요 없다면은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또 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져왔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직업계고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점차 진학하는 학생들이 47%, 직업계고를 간다고 하면 취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절반은 되고요. 그리고 취업한 학생들이 사실은 27%가 최근의 경향인데, 그리고 요
퍼센티지 안에도 사실은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계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취업보다는 진학을 많이 한다. 경향이 바뀌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향의 이유는 지옥계고 학생들도 예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 경향이 강화됐다. 약간 너무 지옥계고 학생을 떠나서 이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향인 것 같아요. 나라의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면서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웬만큼 내 눈에 차는 때가 아니면 취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경향이 생기니까요. 지옥계고도 이런 경향이 된 것 같아요. 애초에 아예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지금 취업한 게 22%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00명, 30명 이하 소규모 취업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학교에 선생님 몇 명 정도 되세요? 100명 넘는 학교 많지 않을걸요? 대부분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직장도 사실은 지금 30명에서 300명 안에 들어가는 데죠. 생각보다 학생들이 조금 웬만큼 아예 눈높이가 차지 않으면은 취업을 센데 아니면 안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차 그래서 눈에 안 차니까 진학이 높아지는 경향, 이걸 감안해서 조금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취업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취업이 워낙 요즘 어렵다 보니까 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도 최근의 경향입니다. 이 영상 약간 보면 약간 뭉클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상 틀지는 못하겠는데 영상도 수업 시간에 한번 틀어보고 같이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면에 공무원도 사실 또 들어있죠. 전문직을 준비한 학생은 많아지는데 구급 공무원 준비한 학생들은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이긴 해요. 최근에 뉴스 보시면 이런 뉴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입직 1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탈 이유가 뭐냐라고 해봤더니 정리하면은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월급이 너무 적다. 구급 공무원으로 1호봉 월급이 평달에 177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평달 기준입니다. 물론 명절 수당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전군 수당 받으면 좀 더 많긴 하겠죠. 근데 평달 받았을 때 117만 원 받으면은 학생들이 초년생 입장에서 너무 적은데라는 느낌.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분위기들. 그리고 사실은 3번 이유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채용이 점차 안정화가 많이 되면서 사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요새 어지간히 잘리고 이런 분위기가 좀 예전보다 좀 완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에 가더라도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 굳이 공무원 필요 없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니까 한편으로 워라밸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사기업으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나쁜 직업은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물어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도 월급이 연봉이 짜다 하니까 얼마인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쭉 가져왔어요. 이게 2023년 연봉 테이블인데요. 그래서 딱 처음에 입직하면은 받는 월급이 세금 떼고 2,690. 근데 선생님들은 주로 월급 받는 거 세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기업 다니신 분들은 세 전후로 얘기하죠. 초봉이 사실은 그래도 3,000이에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0년 근무하면은 이렇게 10년 차 정도 되면 5천만 원, 20년 차 되면은 그래도 6천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6천만 원 좀 후반에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선생님 뭐 좀 그래요라고 하면 이런 금액 탭은 이래 장기간 근무하는 게 또 장점이야라고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월급 테이블 가져와 봤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드렸던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특성화고 선생님보다 일반고 선생님이 더 경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나 주로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경향이 있는데 2025년 내년 학교 기준으로는 현재 고2 학생부터입니다. 고2 학생부터 구급공무원 출제 기조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존의 구급공무원 어떻게 선발했죠? 약간 공무원 선발을 위한 지역적이고 시험 통과를 위한 억지로 암기하는 이런 형태의 시험이었잖아요. 수능형으로 바뀝니다. 수능 100% 느낌은 아닌데 NCS, 토익 여러 가지 섞었다고는 하는데 약간 수능형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예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시 문제는 여기 링크 누르시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셔서 예시 문항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어 문항 제가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이거 화면 보시면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 예시 문항입니다. 내년 공무원 선발 시험 이렇게 할 거예요인데 거의 약간 수능 시험지 같지 않으세요? 느낌이? 그쵸?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곡계고 선생님들은 과거에는 공무원 준비반 이용해서 이 시험을 위한 준비했던 특수한 학생들이 붙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수능 공부하던 학생들이 척척척 붙는 경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 일반고에서 사실 이런 시험 문제 가장 통과 잘 될 사람이 누군가요? 수능 시험 준비 막 한 고3 학생들 아닌가요? 공무원에 대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들이 약간 취업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면 수능 시험 치고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한번 보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시험에 사실 인서울 정도 들어갈 학생들이라면 이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그냥 공무원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지금은 이게 시험 패턴이 바뀐 거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경향을 한번 알려줘서 나중에 시험 수능 치자마자 바로 첫 시험 이렇게 한번 쳐봐. 혹시 너 공무원 될지 아니? 이런 식으로 가이드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일반고에서 이렇게 준비가 많이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특성화고에서 올 것 같아요. 학력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마 이제 공무원을 예전에는 준비하던 학생들이 가져가겠지만 지금은 그냥 수능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이 많이 가져갈 경향이 생길 게 예상이 됩니다. 자, 또 그래서 시험 공고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들어가시면요. 여기 위에 공지사항란에 구급공무원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클릭하면 이렇게 있어요. 예시 문제. 이거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시 파일 올라와 있고요. 설명해주는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무원이 패턴이 바뀌니까 알아도라고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수시 채용 이제는 공채보다는 수시 상시 채용으로 바뀐 경향이 있죠. 대기업에서는 사실 삼성 빼고는 다 지금 상시 채용으로 넘어갔고 공채식으로 하는 데는 이제 공공기관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얼마큼 다닐 것 같으세요? 평균은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에서 좀 짧은 건데요. 요 색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4년 3.7개월 정도 다니네요. 이거는 평균이고요. 4년제 학생은 평균적으로 5년 1.7개월, 3년제 전문대 학생들은 2년 11.9개월, 3년인 거죠. 그러니까 4년제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5년 다니는 거고 전문대 학생들은 3년 다니는 게 평균입니다. 휴학을 1년 하는 게 기본적인 남들 보통 전국적인 평균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통계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졸업 전에 취업에 얼마나 성공을 할까 이런 부분도 통계로 한번 가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자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조사했던 건데요. 4년제 졸업 앞둔 학생들한테 취업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취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42%, 졸업하는 순간에 취업 안 돼 있는 사람이 57%, 실질적으로 절반은 취업 못한 상태로 졸업을 한 경우가 있겠죠. 물론 그 안에는 1년 정도 취업을 휴학을 하면서 연기를 시키지만 안 돼갖고 그냥 일단 졸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냐. 평균적으로 16번 지원해서 5번 면접 보고 합격하는 게 평균입니다. 일단 최소한 내가 16번, 5번 면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평균까지는 치지 못한 거니까 학생들한테 많이 한번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바뀌는 경향, 이렇게 왜 붙었는데 왜 포기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더 좋은 조건 가기 위해서 막상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도 우리 고3 지도해보면 그런 경향이 있죠. 일단 정시, 수시, 원서는 써서 대학 넣었는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하려고 그러면 안 갈래요.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일단은 급하니까 그 기업에 원서는 썼는데 막상 다니려니까 그래요. 그런 경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7%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직 활동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진학 지도 취업 연계해서 가이드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우리 옛날 말로 편한 말 기술 배워라라고 하잖아요. 기술 중에 장제사 같은 것도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이분 주 땡땡분 26살인데요. 지금 벌써 한국말산업고등학교 가서 바로 도제교육 잘 받아서 장제사가 됐는데 연봉은 억대 연봉. 물론 장제사가 되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분야를 한번 본인이 투자를 한번 하면 너무 학업에 강한 열의가 있지 않고 본인이 손기술이 좋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요. 혹은 가죽공예, 공방 중에서 가죽공방이 또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어서 들어가기 약간 어렵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진로로 학교에 있으면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일러스트레이터 꿈꾸는 학생들 있지 않나요? 반에 한 명 정도 있으실 텐데요. 그 학생들 보면은 대학을 꼭 가야 되는가 의문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꼭 전공을 이런 데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인 학생이라면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런 분야가 더 필요하니까 꼭 대학을 너무 맞춰서 포커스를 주기보다는 이런 분야를 또 맞춰서 준비해봐라고 가이드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안내가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요 자세한 요 신문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증 뭐 준비하면 좋을지 가져왔는데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았고요. 또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남학생들은 전기, 산업안전, 지게차 운전들 많이 준비하고요. 학생들은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미용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요새 유행이래 알리시면 좋을 것 같았고 또 정리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학 정보도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도 좀 얘기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이 직무와 맞추고 못 맞추고 어떤 약간 나의 평균적인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타낸 기사인데요. 공대 졸업생을 기준 0으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대 나와서 공대 전공 살린 학생이 평균적으로 0 기준선이라고 하면요. 공대 나와서 전공 못 살리면 소득이 3.9% 덜 받습니다. 즉 공대 간 학생들은 최대한 전공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의료 계열로 가면은 공대생보다
평균적으로 13%더 월급이 많아요. 근데 의료 분야 가서 전공 못 살리면은 5.9% 적으니까 한 18% 정도 소득이 적은 거죠. 전공을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하지만 의료 분야는 어지간해서는 거의 전공 살리지 않나요? 그래서 의료 분야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이 좀 많다, 페이가 높다. 물론 이거에 안에는 의사분들이 들어있으니까 좀 올라가 있긴 한데 높다. 그리고 여기도 흥미롭죠. 교육 분야가 생각보다 전공을 살렸을 때 페이가 4.7%로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못 살렸을 때 9.8%로 더 적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교육은 지금 영상 보시는 쌤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살렸을 때는 페이가 괜찮지만 못 살렸을 때 페이가 무너지는 부분, 그래서 전공 살리기가 어려운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개 분야. 이 부분은 전공을 살리던 못 살리던 다 마이너스예요. 이 4개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은 전체적인 평균적인 월급 테이블이 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준비하도록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예체능이죠. 예체능은 가장 낮아요. 일단은 예체능은 전공을 살렸을 때는 17%만 마이너스인데 안 살렸을 때 15% 마이너스예요. 즉 예체능 대학을 가서는 전공을 안 살리는 게 돈을 더 잘 번다는 얘기겠죠. 이 분야 기망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 많이 못 벌어 가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분야는 전공을 연계했을 때 페이 테이블이 낮은 경향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4년제 대학에서 1전공을 네가 원하는 걸 하고 2전공으로 복수 전공으로 어느 정도 연봉 테이블을 보정해 줄 수 있는 데를 한다. 더 추가적으로 복수 전공하면 어떻겠니라고 그런 식으로 진학 가이드를 좀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표 보면서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 통상적으로 지금 뭐 정확한 계산은 힘들지만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방 학생들 서울로 대학 갈 때 이런 비용 거주에 대한 문제 생각할 필요 있어갖고 한번 금액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갖고 왔고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만 갖고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학종보다 교과로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지금 2점대에서 한 초중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평범한 일반 학생들이 그냥 학종에 목매는 경향이 있는데 요 학생들의 구간도 생각보다 수능 최저 준비와 교과를 잘 신경 쓰면은 합격률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눌러보시면 여기도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최근에 ROTC 인기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뉴스 보셔서 아시죠? 줄어든 이유가 이런 거죠. 군 가산점 폐지돼 갖고 ROTC 한다고 특별한 이점 없고 그리고 또 복무기간 사병 복무기간이 짧아지니까 ROTC 긴데 왜 해요? ROTC 하는 동안에 3, 4학년 대학 가서 방학 때 쓰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차이 안 나니까 낮아졌죠. 근데 저는 반면에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지금은 휴전 국가고 군 병력을 비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아래로 갈수록 학령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군 병력은 계속 어려울 거란 말이죠. 현재로 지금 이 정도 인기가 많이 저점에 있는데 더 저점으로 갈까라고 생각하면 이보다 인기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이지만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장교로 장기 복무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지금이 한편으로 약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들어가기도 쉬운 상황이고 장기 복무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예 장기 복무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지금 약간의 수월함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쓸 때 재정 지원 대학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재정 지원 제한받은 대학 탑 10인데요. 경주대부터 이렇게 영남 외국어대 있고요. 총 사실 11개인데 한국국제대는 제가 지웠어요. 나오고 그 뒤에 학교가 폐교됐거든요. 그래서 총 10개 대학은 제가 전국 하위 7% 드는 대학이에요. 제가 특정 대학을 가라 말하는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요 올해 선정된 10개 재정대학의 특징은 뭐 이런 경향이 있고 작년까지는 공역별로 조금 이런 지표에서 아쉬운 대학들 하위 20%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이 하위 퍼센트에서 어벤져스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가장 지표 낮은 대학 7%만 뽑았기 때문에 이 대학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기의 대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 대학 안 가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대학들도 걸려 있어요. 장안대 어디 있죠? 네, 화성에 있습니다. 웅지대, 파주.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기독대, 웅지대, 장항대 사실 원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서 쓴다고 하면은 무조건 쓰지만은 아니지만 너 거기 가면 국가장학금 제한 받을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들어가렴 라고 알려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 명단이고요. 작년 명단은 좀 더 많았죠. 권역별 20%였으니까. 작년 명단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면은 작년 명단에 들어간 학교들이 올해도 그대로 들어갔죠. 그리고요. 작년 명단에서 지금 한국국제대는 그 사이에 폐교됐고요. 작년 명단에 있던 강원관광대는 얼마 전에 폐교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명단이나 여기 명단 학교들은 언제든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입학 후에 폐교가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충원율이 낮다 보면요. 뉴스를 좀 꼬박꼬박 보셨던 선생님들은 가장 최근에 폐교됐던 한국국제대학교 폐교 과정에서 굉장히 한 1년, 2년 쪽 지지를 끌면서 어려움 겪었던 과정들 한번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막상 이 단계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은 지원에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별로 고용률. 일단 자연계열에서 그냥 순수, 이과는 시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의학은 농림어업에 포함돼서 그렇지 사실은 거의 농림어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분야는 취업이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나 하면 진학 강의 때 한 번씩 이 얘기 듣지 않나요? 지방대 특정 대학에 가면은 지역인재 채용을 하느라 해당 대학 학생들을 뽑아요라고 이런 거 뉴스 한 번씩 진학 때 한 번씩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분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워낙 이게 처음에 2018년에 시작할 때는 그 해당 지역 인재를 18% 뽑기로 했는데 이게 매년 3%포인트씩 늘어서 최근에는 30%까지 늘었는데 워낙 지원풀이 적어서 채용 공고를 다시 내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채용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전남 지역 한국전력공사 146명 채용 중에 87명이 전남대, 6명 중에 5명, 19명 중에 13명. 대부분 전남 지역의 공기업은 전남대생이 쓸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년 거잖아요. 합치면 몇 명인가요? 81, 5, 13. 뭐 다른 거 다 합친다고 해도 한 200~300명 안 넘죠. 전남대 한 해 입학생이 4,500명이에요. 4,500명 중에 이 소수의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기 위해서 수도권 학생이 그 특정 지방 전문 이런 대학을 가는 거는 생각보다 이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대에 가서 입학 후에 내가 이왕 다니면 지역인재 전형도 노릴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이 지역인재 전형을 목표로 가는 거는 한편으로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치로 봐도 3년 동안 전남대생이 지금 한전 너무 좋은 직장이잖아요. 하지만 3년 동안 200명 취업했어요. 3으로 나누면 100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500명이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자리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없는 건 아니니까 좋지만 뭐 자리 자체가 많지 않다. 다음 요거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좀 특수한 거 가져왔는데요. 기화되는 거 관련된 거 좀 정보인데 이런 거죠. 인도에서 유능한 인재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 되는 거, 필리핀 인재가 뭐 한국 사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학교에 계시면은 그런 학생들 많죠. 멀쩡히 한국말 하는 학생인데 국적이 외국인인 학생. 주로 중국이거나 베트남인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아마 반에 1명 정도 아니면 학교에 한두 명씩 적으면 한두 명이고 많게는 10명 내외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 학생들 보면은 그냥 거의 똑같이 한국말하고 거의 자연스러운 한국인인데 국적만 외국인 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의 문제는 졸업할 때 국적이 어쨌든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않으면은 비자 문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대보다는 4년제로 취업 진학을 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도 공통적으로 비자 문제에 계속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 학생들에게 기화 관련 카드를 제시해주면 어떨까라는 정보를 드립니다. 외국 인재가 한국의 대학 과거 기사 발표 나기 전까지는요. 과학 4대 과기원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에다가 UST까지 해서 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 나와야만 석박사 하면은 이제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 특별히 당신은 이공계 특별한 인재니까 한국 기화 자격 줄게였는데 이게 지금 워낙 우리가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는 확대됐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까지. 서울대까지 가는 건 힘드니까 지방거점국립대, 부산대, 충남대 가면은 가서 석박사를 하면은 이공계 분야 예를 들어 IT도 됩니다. 학생이 소프트웨어 분야 꼭 너무 항공 분야까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분야 가서 뭐 충남대나 충북대 부산대에 가서 석박사까지 혹은 석사까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조금 거주를 하면 아예 기화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너 있으면은 이과 성향인데 뭐 고민이 된다면 여기에 석박사 한번 도전해보면서 기화 그런 카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렴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미리 정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있다. 아직 이게 시작된 게 아니어서요. 요거 전에 여기까지만 지금 보도자료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앞으로 뉴스가 최근에 막 나온 거니까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이공계 특성화에만 가능했던 게 이제는 지방거점 국립대까지 나와도 기화를 할 가능성이 넓어졌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이 줄니까 이런 정책을 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 대학 진학에 있어서 조금 전공을 조금 넓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에브리스팅에서도 한번 좀 섭외를 생각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농수산대 또 한번 진학을 가이드 주실 것 같아요. 졸업생 연소득 9천만 원. 이 기사가 2021년 기사입니다. 기사가 잘 안 나와서 가장 최근 기사 가져온 게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느낌 나오시죠? 쌤 고기 드시죠? 쌀 먹죠? 이런 기본적인 식량 산업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주권이 필요한 산업인데 주변에 사람들 보면 학생들 보면 저 졸업해서 소 키울래요? 농사 지을래요? 한 학생 있나요? 없죠. 근데 이거 다 수입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갔으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보조금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아. 물론 쉽진 않죠. 있는 분야인데 학생들이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기 있는 직종만 가면은 치열한 경쟁에서 해야 되잖아요. 상대적 경쟁이 조금 수월한 분야로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어떠냐? 한국 농수산대 나온 학생들 평균적인 연봉이 소 키우는 학생들 평균 연봉이 1억 3천, 돼지 키우는 학생들 1억 4천. 선생님 계신 분 중에 주변에 선생님 중에 연봉 1억 넘는 분 많은가요? 근데 여기는 평균이 이렇잖아요. 물론 요 안에는 애초에 부모님이 하던 거 물려받아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출발선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게 무조건 어렵다라는 카드보다는 가서 잘 배워서 충분히 시설 갖추고 요새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가서 농업 한다고 하면 정부 뭐 지원금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가이드를 줘도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아는 사람들 가기 때문에 입결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 영상 보신 선생님들 같이 이용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여기에 가장 큰 장점 뭐죠? 남학생들 군대 안 가도 되죠. 영농에 그때 종사하면은 군대 안 갈 수 있는 거 이것도 매력이죠. 군대를 안 가려면 남학생들 어떻게 되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만큼 어려워요. BTS도 군대를 갑니다. 하지만 영농에 종사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연암대도 LG에서 또 지원해주는 대학이죠. 천안에 있고요. 스마트팜 분야도 한번 가이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기사 눌러보시라고 아니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소개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 또 LG에서 지원하는 연암공대. 연암공대는 경남 진주에 있고요. 이렇게 해외 취업. 여기는 해외 취업을 공략적으로 가는데 어디 취업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디? 폴란드. 여기 나온 학생들은 아마 폴란드의 기술직으로 가겠죠.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가고 싶지 않나요? 뭐 되게 굉장히 인기 있는 취업처 아닌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 승강기대 말할 필요가 없이 괜찮은 대학인데 생각보다 폼이 안 나지만 가성비가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데 내용 쭉 읽어보시면서 학생들한테 가이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관련해서는 에브리띵 채널에도 아마 여기에 같이 참고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승강기대도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골프대 골프 코스 조경과인데 이름이 바꿔서 지금 골프 코스 경영과라고 아마 다음 주에 요 영상 올라갈 것 같아요. 골프장 취업도 괜찮습니다. 요거 사담을 하나 얘기 드리면요. 교수님 와서 이 자리에서 지난달인가요? 촬영을 했는데 겨울방학 때 우리 사회물 겨울방학 때 12월은 거의 그냥 쉬면서 월급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에 운영을 안 해서 뭐 그런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골프장은 대부분 다 어디서 운영하나요? 대기업. 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업 복지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골프대도 한번 안내가 필요한데 요거만 봐서 눈에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에브리띵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텍 때는 있는데 여기서 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네요. 특히 반도체 AI 분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텍 때에서는 특히 그냥 고3에서 바로 반도체 분야 가는 것도 괜찮은데 혹시 이미 대학을 간 학생들이라면은 하이테크 과정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 하이테크 과정은 10개월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누가 들어가느냐? 대부분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과 대학 나왔는데 취업 못해갖고 굉장히 어려움 겪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 학생들이 10개월 약간의 외인구단 느낌으로 10개월 동안 하이테크 과정 이용하면 정부 지원금 통해서 공짜로 교육받으면서 또 취업 여러 가지 수당도 받으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에 69명이 지원을 했지만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취업이 대부분 잘한다. 그래서 배운 거 거기 쓰고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많이 키우려고도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몰리는 분야 가는 것보다는 인력 부족이 있는데 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쉬운 수월한 출발선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반도체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평균 급여액이 어떻죠? 이 정도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아니면은 연봉 1억인 거잖아요. 평균이요. 그죠? 의사가 연봉이 2억이 넘으니까 그거에 자꾸 비하니까 더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적은 연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가서 꼭 삼성전자 가는 뭐 기술직으로 가더라도 돈 잘 버는 대간집에 가는 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반도체 가는 분야. 통계적으로 기본적으로 폴리틱대 반도체과 나온 학생들이 연봉 4천으로 출발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아까 공무원 9급으로 출발하면 연봉 3천으로 출발했잖아요. 그거보다 1,000 넘게 출발하는 출발선이 높게 가니까 이런 것도 가이드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 드릴까요? 꼭
이렇게 우리가 이과 분야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문과 분야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언어 재활사, 언어 치료사. 우리나라의 언어 재활 치료학과 중에 제가 약간 괜찮은 학교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인지도 있는 학교 순으로 제가 소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수요가 많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요과를 나오면은 언어 재활, 언어 치료에 굉장히 좀 많이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월급 테이블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유아교육과라든지 특수교육이나 이렇게 좀 착한 성향 갖고 남 봉사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예쁜 마음 가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진로 중에 하나로 언어 관련 학과도 이렇게 언어 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가이드로 이런 분야도 있어라고 알려줘도 좋을 것 같고요. 알려드리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죠? 최근에 그래서 더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하고 많이 부족한데 대학은 제한돼 있고 이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거 기억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령 인구 감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올해 고3이 43만 명이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줄었다고 난리였는데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43만 명에서 23만 명. 20년 후면 이 인원이 반토막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늘더라도 결국 반토막 되는 게 더 크겠죠. 예상이 아니라 미래에는 사실은 이미 많은 대학들도 없어질 거고 이 어려움에 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유아를 상대로 하는 직업은 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학부에서 1전공으로 좀 유익한, 지금도 핫하고 유익한 직업이니까 간 다음에 복수전공을 통해서 내가 막상 취업해서 일하다가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분야로 이직할 수 있는 코드를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림대학교가 대표적이고요. 대구대학도 대표적입니다. 뭐 여기 표시한 대학들 정도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있고 전문대학으로 가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계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죠? 정보교사 부족한 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미국에 3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AI 전환기 시대에 정보교사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신 선생님들도 지금 학교에 많이 부족을 겪고 있는데 이게 계속 누적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되겠자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다른 과를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부족한 분야로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하겠다고 하면 뭐 이과 학생이 선생님이 하겠다면 컴퓨터 교육과로 가이드를 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 교육과 가서 선생님 할 수도 있고 못하면 IT 분야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이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많이 없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경북대학교. 올해 요 기사 요거 링크 누르면 넣어놨거든요. 작년까지 불어교육과로 모집하던 게 이제 불어교사 더안 뽑죠. 그러다 보니까 불어교육과 폐과하고 2025년 올해부터는 이 불어교육과를 정보교육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신규로 바뀌는 대구의 경북대학교 정보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입결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시기에 지금 컴퓨터교육과 개설된 대학이 성균관대, 교원대, 경북대학교, 공주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경북대 나오면 꽤 괜찮지 않나요? 대학교 타이틀로도 괜찮고 뭐 요 정도 나오면 나중에 만약에 전공으로 컴퓨터 못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IT 분야 취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약간 입결에 약간 빈틈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영상 보신 선생님들은 경북대 컴퓨터 교육과가 올해 새로 생기는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아. 원서 한번 넣어보면 어때? 컴퓨터 선생님은 지금 부족하대. 다른 분야는 어렵지만 이런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파일 원본으로 드릴 테니까요. 선생님 가져가셔서 직접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티타임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들어가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교실이 되길 바랍니다. 캠퍼스 멘토. 저희가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다 답글로 좀 남겨둘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학 링크도 좀 살짝 보여드려야 되는 건가요?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딜 가더라도 4년제 자료, 상위권대 자료 넘치죠. 전문대 자료 있나요? 저 그동안 입시 한 10년 넘게 했는데 그동안 전문대 입결을 이렇게 3년치 정리한 자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피벗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피벗을 활용해서 만드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직접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3개년 만들었고 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정리해놨습니다. 3년치 입결 쭉 다 넣었거든요. 모든 전문대 관련들.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들 지역에 연도 보시면은 2023, 22, 21 새 학기 돼서 2024년 결과 나오면 요것도 업데이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유형도 공립사립 지역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기 지역 누르고 그 다음으로 확장해서 가시겠죠. 아마 검색 패턴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기 그냥 경기도 선생님은 경기도만 소트하고 아니면 경기도, 서울, 인천 이 정도 소트해서 쭉 보시고 가겠죠 아마. 그리고 정시모집, 수시모집 이렇게 다 넣고요. 아니면 이런 패턴도 많이 검색하시죠. 여기다가 전공으로 보건계열, 간호학과 아니면 물리치료학과 이런 검색해서 그러면 전국으로 순위 쫙 나온 다음에 어디 점수 매칭해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또 주야간도 다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지 않나요? 다 넣어서 지표 그리고 고른기에 대학 자체 일반고 특성화고 다 필요한 것만큼 소트해서 쭉 세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순서는 점수 높은 거에서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이 위로 가고 낮은 1등급 아래 9등급으로 나눴으니까요. 그냥 소팅해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한번 약간 해볼까요? 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물리치료 치면 이렇게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1.4부터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선생님 근무하는 지역의 전형이라든지 뭐 유형 다 확인해 갖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식은 그래도 3년치 된 건 있는데 요게 없어요. 요게. 그래서 아예 3개를 한눈에 보는 게 사실 좋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한눈에 이거 4년제 대학처럼 전문대도 한눈에 쭉 볼 수 있게 하면은 지역 누르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지역을 누르고 소트 누르면요. 이렇게 강원, 경기 쪽 지역으로 나오고요. 대학을 누르고 하면은 그 지역에 이렇게 학과를 누르고 하면은 학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하시고 필요한 거 예를 들어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지금도 예를 들어 물리치료학과 쳐볼까요? 물리치료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보려는 물리치료만 전체적으로 한눈에 싹 보이죠. 이것도 이제 소트 해놨으니까 그럼 보시면서 어디는 어떻고 이렇게 쭉 한눈에 바로 점수 패턴이 어떻게 가는 게 쭉 보이니까 뭐 경기도 계신 선생님들이면 주로 아마 동남보건대 아니면 신구대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일반고 학생들 일반 전형, 특성화고 고른교회 전형 쪼개갖고 다 넣어놨어요. 디테일하게 작업해놓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까지. 수능은 아마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가장 높은 대학이 농협대니까 농협대 기준 넣어놨거든요. 농협대는 정시만 선발합니다. 농협대 수능으로 농협대 가려면 100분위가 88% 나와야 돼요. 100분위 88%가 또 감이 없으시죠? 그럴까봐 또 이렇게 표 만들어놨어요. 88%가 여기 붙어있죠? 3등급 초반. 100분위 농협대 88% 나오려면요 한 경희대에서 건국대 정도 점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농협대 정시로 가려고 하면은 또 경희대에서 건국대 정도 점수 나오는 학생들이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시까지 다 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요거 유용하지 않습니까? 요거 그대로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역시 진학계 빅데이터 우리 오승현 선생님과 함께라면 뭐 이런 거 걱정이 없어요. 이런 거 다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좀 학생과 함께 이렇게 파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좀 책으로도 좀 출시를 해볼까 좀 고민해 있는데 우리 한번 선생님들께도 한번 책으로 출시하는 건 좀 어떤지 고견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 채팅창에도 한번 남겨주시고 티타임 톡방에서도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 책에 대한 것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승열의 진학링 그 책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좀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 취업 지도도 해주셔야 되고 진학 지도도 해주셔야 되는 이 선생님들께 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좀 새학기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요. 또 스윗한 꿀 정보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안에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정보 많이 넣었어요. 제가 시간상 1시간에 다 보여드려야 돼서 다 못 보여드려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부록만 보여드렸는데 부록보다 본편이 더 괜찮습니다. 그거 한번 열어보시면은 알차게 돼 있으니까요. 직접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원본으로 드리니까 저는 뒤에 치사하게 PDF로 뭐 락 걸어서 안 드립니다. 그냥 드리니까요. 그대로 자료는 그대로 오픈하니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열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